할아버지, 여기는 출입금지 구역입니다. 돌아가세요. 제가 손자를 만나러 왔는데요. 이대성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꼿꼿했던 어깨가 초병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움츠러들었죠. 손자 이준호 일병을 만나기 위해 새벽 5시부터 버스를 갈아타며 이곳까지 왔는데 부대 정문에서 막혀버린 겁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점퍼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계셨어요. 손에는 손자가 좋아하는 사과와 귤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그저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당시 청룡부대를 이끌며 수많은 전공을 세운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요. 전 제2작전 사령관이자 사성장군까지 오른 이대성. 그 이름만 들어도 군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할아버지는 그런 화려한 과거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어요. 퇴역 후 30년 동안 시골에서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셨거든요. 손자 준호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마저 재혼을 하면서 할아버지 곁에는 손자만 남았거든요. 그 손자가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 할아버지는 말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격려해 주셨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준호가 잘 지내고 있나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면회 시간에 맞춰서 온 건데요. 할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초병은 냉담했습니다. 서류 한 장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마치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듯한 태도였죠. 할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자 얼굴 한번 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어서요.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할아버지를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귀가 밝아서 그들의 대화가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손자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무시쯤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저씨,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그런 차림으로 오신 거예요? 김상현 상병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낡은 옷차림이 그들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였나 봅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젊은 시절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그 손이 지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더욱 정중하게 말씀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좋은 옷이 없어요. 그래도 손자 얼굴만 잠깐 봤으면 하는데요. 초병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렸습니다. 박민수 일병이 나서서 말했어요. 아저씨, 여기는 군부대라고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분증도 없으시면서 무슨 면회예요?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셨습니다. 오래된 주민등록증이었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였지만 이미 머리가 희끗희끗했죠. 초병은 신분증을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대성, 이름도 참 흔하네요. 근데 정말 여기 부대원의 가족이 맞나요? 뭔가 의심스러운데요. 그 말에 할아버지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베트남 전쟁터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 정신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으셨습니다. 손자를 생각하면서요. 정말입니다. 이준호 일병이 제 손자예요.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초병들은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확인할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할아버지를 더욱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번에도 술 취한 아저씨가 와서 난리쳤다니까요. 맞아요. 게다가 저 차림새 보세요. 정말 가족이면 좀 더 단정하게 입고 오지 않겠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셨습니다.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시골 할아버지에게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병사들 눈에는 초라해 보였나 봐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정말 준호가 제 손자라니까요. 할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가 초병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서 뭘 하고 계신 거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현석 중위가 나타났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였는데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사관학교를 나온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중이님, 이 할아버지가 면회를 온다고 하는데 뭔가 수상해요. 김상현 상병이 재빨리 보고했습니다. 이현석 중위는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어요.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군부대라고요. 이런 차림으로 와서 면회라니 상식이 없으시네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담았던 군대에서 그것도 후배뻘 되는 장교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 사람이라 예의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손자를 보고 싶어서요. 손자요? 정말 우리 부대 장병의 할아버지가 맞나요? 혹시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이현석 중위의 말에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거짓말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온 분이었거든요. 군인으로서 정직과 신의를 생명처럼 여겨왔는데 지금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말 이준호가 제 손자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확인요? 할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세요? 요즘 군부대에 이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요. 이현석 중위 옆에 서 있던 박성훈 소위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번 주에도 정신 이상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장군이라고 우기면서 난리쳤어요. 할아버지도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정신 이상자 취급하다니요. 베트남 전장에서 수많은 부하들을 이끌며 조국을 지켰던 그 자긍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정신 이상자가 아닙니다. 그냥 손자가 보고 싶은 할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래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정말 우리 부대 장병의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젊은 장교들의 조롱은 계속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손자의 사진을 꺼내셨어요. 입대 전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할아버지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제 손자 사진이에요. 이준호라고요. 하지만 장교들은 사진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충 흘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사진이야 누구든 가질 수 있죠. 이것만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데요. 할아버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여기서 무슨 소동이에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강진수 중령이 나타났습니다. 부대장이었어요. 40대 중반의 나이에 중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권위의식이 가득했습니다. 부대장님, 이 할아버지가 면회를 온다고 하는데 뭔가 수상합니다. 이현석 중위가 재빨리 상황을 보고했어요. 강진수 중령은 할아버지를 한번 쭉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세요? 군부대에 이런 차림으로 와서 소란을 피우다니요. 할아버지는 더욱 위축됐습니다. 부대장까지 나서서 자신을 모욕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어요.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우려던 게 아니라 정말 손자를 보고 싶어서요. 손자요? 정말 우리 부대에 손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초라하게 입고 온 거죠? 강진수 중령의 말에 할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초라하다는 말이 가장 아팠어요. 평생 청렴하게 살아온 것이 이렇게 무시당할 일인가 싶어서요.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좋은 옷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준호가 제 손자예요. 농사요? 그럼 농사꾼이네요. 농사꾼이 군부대에 와서 뭐 하려는 거죠? 부대장의 말에 주변 간부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를 농사꾼이라고 무시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농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태도가 상처였죠. 농사도 떳떳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자를 보고 싶어서요.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할아버지도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강진수 중령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했어요.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다니요.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준호는 정말 제 손자예요. 그럼 증명해보세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세요. 사진도 있고 신분증도 있는데요. 그런 건 누구나 조작할 수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부대장의 말에 할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증명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계속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방법이요? 손자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규정이에요. 규정을 지켜야죠. 강진수 중령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뿐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간절함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강진수 중령이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변화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아직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화가 납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셨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어요. 젊은 병사들이 보기에는 구식폰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소중한 도구였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신고라도 하시려는 건가요? 이현석 중위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철민 사령관님이신가요? 저 이대성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권위 있고 위험 넘치는 목소리였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요. 주변에 있던 장교들과 병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네, 제2기계화 보병사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엄해졌습니다. 베트남 전장에서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했던 그 카리스마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손자 면회를 왔는데 부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간부들이 저를 거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까? 강진수 중령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의 말투와 분위기가 보통 사람과는 달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누구와 통화하신 거예요? 박성훈 소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궁금하면 곧 알게 될 겁니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휴대폰을 꺼내서 또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국방부 인사참모부장님이신가요? 저 이대성입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통화였습니다. 국방부 고위직과 직통으로 연결되다니요. 강진수 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강진수 중령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제2작전 사령부였어요. 부대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2기계화 보병사단 강진수 중령입니다. 지금 당장 이대성 선생님께 사과드려. 그분이 누구신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대했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강진수 중령은 몸이 굳어졌습니다. 사령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거든요. 사령관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대성 선생님이 누구신지 몰라. 전 제2작전 사령관이시고 사성장군까지 하신 분이야. 베트남 전쟁 영웅이시고. 강진수 중령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방금까지 모욕했던 할아버지가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니요. 사성장군이라는 말에 주변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경직됐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였는데요. 평범한 할아버지라고? 지금 당장 군기훈련소 가고 싶어. 이대성 장군님은 우리 군의 전설이야. 베트남에서 청룡부대를 이끌고 무수한 전공을 세우신 분이라고. 전화기에서 흘러나오는 사령관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이현석 중위와 박성훈 소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령관님, 정말 그분이 맞나요? 당연하지. 지금 국방부에서도 난리 났어. 장군님께서 직접 인사참모부장에게 전화하셨다고. 강진수 중령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고 계셨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 당당한 자세와 위험 있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최고의 예우로 모셔라. 그리고 관련된 모든 간부들은 각오해. 전화가 끊어진 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장군님. 강진수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까지 무시하고 모욕했던 할아버지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어요. 이제야 정신이 드나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금까지의 간절함은 온데간데 없고 군인다운 엄격함만 남아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강진수 중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이현석 중위와 박성훈 소위도 얼굴이 창백해져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몰랐다고요? 그럼 앞으로는 모르는 사람 다 이렇게 대할 건가요?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전 간부 비상 소집. 부대 내 방송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제2작전 사령관에서 직접 내려온 긴급 명령이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강진수 중령은 식은땀을 흘리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사령부에서 내려온 감찰관들이 부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감찰관이 앞장서고 있었어요.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대성 장군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다. 강진수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정문 근처에 서 계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장군님, 제2작전 사령부 감찰관 김대수 대령입니다. 사령관님의 명령으로 왔습니다. 감찰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생하셨군요. 하지만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장군님께 무례를 범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감찰관의 말에 강진수 중령과 젊은 장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처벌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강진수 중령. 감찰관이 호명했습니다. 강진수 중령은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예. 지금까지 어떻게 부대를 운영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전 사성장군에게 이런 대우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평소에도 면회온 가족들을 이렇게 대했다는 말입니까? 감찰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진수 중령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실제로 평소에도 비슷하게 대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현석 중위, 박성훈 소위. 이번에는 젊은 장교들이 호명됐습니다. 두 사람은 벌벌 떨며 앞으로 나왔어요. 장군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현석 중위가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상현 상병, 박민수 일병, 초병들까지 불려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미 겁에 질려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감찰관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과거 면회 관련 민원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이제부터 전원 대기 조치입니다. 상급 부대에서 내려오는 처분을 기다리세요. 감찰관의 선언에 관련자들이 절망했습니다. 대기 조치라는 건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어요. 젊은 군인들이 이렇게 될 필요는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멀리서 달려오는 젊은 군인이 보였습니다. 이준호 일병이었어요. 부대 내에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던 거죠. 준호야. 할아버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련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어요. 손자를 보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면회 나갔으면 되는데요. 준호가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를 꼭 안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보고 싶었단다.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 준호는 할아버지의 낡은 점퍼를 만지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 먼 길을 오셨는데 부대에서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요. 아니야, 준호야. 할아버지가 갑자기 온 게 잘못이었어. 하지만 이제 너를 봤으니까 다 괜찮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군대에서 더 단단해진 것 같아서 기특했어요. 동시에 많이 야윈 것 같아서 걱정도 되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 아프지는 않고. 네, 할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감찰관들과 부대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김대수 대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장군님, 부대에서 제대로 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셨습니다. 가져온 사과와 귤을 손자에게 건네시며 웃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너 좋아하는 거 사왔다. 많이 먹어. 할아버지, 이런 것까지 가져오시고요. 정말 고마워요. 준호는 할아버지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컸어요.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할아버지, 앞으로는 미리 연락 주세요. 제가 면회 나가서 뵐게요. 그래, 알겠다. 할아버지가 성급했구나.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부대원들은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가족애를 가진 분을 무시했다니요. 강진수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강진수 중령을 바라보셨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중령님,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가족을 정성껏 대해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관대함에 강진수 중령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농사 이야기를, 손자는 군대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전역하면 할아버지 농사일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게. 해가 저물어 가자 할아버지는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쉬웠지만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준호야. 몸 조심하고 할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부대를 떠나실 때 모든 부대원들이 정문까지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아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버스에 오르시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할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손자가 되겠다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